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 대 알비렉스 니가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레소는 지난 시즌 5위로 순위를 7계단이나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나 막바지 부진으로 인해 3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5위에 그친 것은 다소 아쉬운 성과라고 보는 편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밸런스를 중시하는 스타일, 점유율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지만 득점 6위와 실점 7위로 적절한 균형을 과시한 바 있었습니다. 코키코 감독은 팀의 시스템을 중시하는 감독이라 명확한 베스트 11을 구성하기보다는 누가 출전해도 팀의 조각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을 구축하기를 원했고, 현재까지는 팀으로서의 조직력에서는 리그 최고 수준으로 팀을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레소의 성적이 5위에 그친 것은 공격 부진 때문. 리그 마지막 5경기에서 세레소가 기록한 골은 1골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시즌 10골을 돌파했던 선수는 아무도 없었고, 그나마 있던 패트릭과 타가트도 타 팀으로 이적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2시즌 연속 10골을 넣은 레오를 데려왔고, 크룩스를 데려오면서 득점원 부재 해결을 위한 보강은 마련했습니다. 크룩스는 제2리그 1 최고의 크로스 장인으로 꼽히는 선수고, 레오는 박스 안과 바깥에서 모두 득점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선수라는 평가죠.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카가와의 복귀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니가타는 지난 시즌 제2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일부러 승격한 전력입니다. 제2리그에서는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었는데, 지난 시즌 제2리그에서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동시에 차지했을 정도로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준 팀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최소 실점 팀이기는 했지만 센터백 뎁스 충원은 필수라는 평가. 지난 시즌 센터백 조합이었던 피치제럴드, 카제이코의 공로는 상당했지만 이 두 선수 모두 30대 중반이라 빡빡한 일정을 자랑하는 제2일에서는 이 두 선수로 한 시즌을 오롯이 치르기에는 무리입니다. 백업인 다이치도 30대라 수비의 에너지 레벨이 일부에서는 하위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공격진에서는 에너지 레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들을 보강하는 데 성공. 오타를 마치다에서 데려왔는데 20대 중반의 선수인데다 2022년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선수라 기대를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자원이죠. 승격의 주역이었던 선수들을 대거 지켰고, FA로 떠난 게데스 정도를 제외하면 공격진 누수가 없는 상태. 올 시즌 니가타의 공격은 볼 맛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레소가 우세해 보입니다. 일단 팀의 조직력과 수비력을 꼽기고 감독이 잘 다져놨고, 누가 나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갖춘 상태죠. 니가타의 수비라인 노쇠화는 일부 리그에서 버티기에는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레소의 공격 부진은 다소 변수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보강이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대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FC 도쿄 대 우라와 레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쿄는 지난 시즌 6위를 차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점유율 축구를 더집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비 전술이 리그 내에서 파괴되자 삽시간에 전술 기조를 바꿨는데, 이를 감안해도 지난 시즌에는 수비가 너무 좋지 못한 것이 탄력을 받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 도쿄의 약점은 레프트백, 가시프의 활약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노장인 나가토모도 우측 풀백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프트백은 시즌 내내 공백이었습니다. 때문에 리그에서 43실점을 기록했고, 이는 9년 만에 기록한 최다 실점 수치. 제2에서 슈에이를 데려오기는 했는데 일부 리그 경험이 아예 없는 선수라는 점이 상당한 변수죠. 점유율이 높은 지공을 추구하는 팀이지만 공격진에는 스피드가 상당한 팀, 브라질 3인방의 저돌성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중원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유효한 공격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는데, 지난 시즌 기대에 미친 선수는 12골을 넣은 아다일톤 하나뿐이었습니다. 디에고는 4골에 그쳤고, 레안드로도 5골에 그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외국인 3인방의 변화는 주지 않았고 나카가와와 페로치를 영입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승리한 선수를 주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카가와는 요코하마에서 7골 6도움으로 상당히 괜찮았던 자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수들이 30대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에이징커브 문제는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라와 구단의 목표는 2022년 제2리그 1 우승을 차지하는 것, 그러나 순위상으로는 9위에 그치면서 1원배 우승과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과는 별개로 리그 안에서의 목표는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리그에서의 부진의 책임을 물어 우라와는 감독을 교체하고 시즌을 시작합니다. 점유율이 높고 주도적인 축구를 선보이면서 팀의 계획과 같은 전술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내용에 비해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죠. 스코로자 감독을 선임하면서 새 판을 짜고 있는 상태. 스코로자 감독도 점유율 중시의 세밀한 빌드업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 별다른 전술 기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뛰어난 수비수들을 바탕으로 수비는 안정적으로 이뤄지던 편, 그러나 약점은 오히려 공격에 있었습니다. 파이널 서드까지 전진은 잘 되었지만 상대 문전에서 패턴화된 세부 전술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지난 시즌 리그 4번째로 많은 골을 넣기는 했지만 꼴찌인 우라와에게만 10골을 넣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라와는 공격 난조를 해결하려 하는 상황이지만 86년생의 노장인 코로키와 제2 선수 토시키를 영입하는 등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3명의 주축 공격수를 떠나보낸 것 치고는 선수의 퀄리티가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유럽에서 활약이 좋았던 린센과 샤르크에게 기대를 모아보아야 하는데 이 두 선수는 제1리그 1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활약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일단 두 팀이 모두 점유율 중시의 팀인 것은 동일하나 수비라인의 안정감은 우라와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 도쿄는 양 풀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반해 우라와는 지난 시즌 39실점으로 안정적인 수비라인을 구축한 팀이었습니다. 물론 우라와의 세부 전술 문제와 외국인 선수들의 폼은 변수로 볼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팀은 우라와로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교토상가 대 가시마 엔틀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토는 지난 시즌 16위로 강등 플레이오프로 떨어졌고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목표도 역시 잔류. 되도록이면 지난 시즌과 같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지난 시즌 득점 1위였던 우타카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은 아니었는데 그동안 해준 것이 많은 선수이기는 했지만 39세의 많은 아니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중후반으로 갈수록 선발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자원이었기 때문이죠. 패트릭과 이치미를 데려오면서 보강도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교토의 전술 컨셉은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빌드업을 막아내는 양상 때문에 실점 억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지난 시즌 교토보다 실점이 적었던 팀은 두 팀, 한 팀은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나고야였고 한 팀은 우승팀인 요코하마 마리노스였습니다. 적어도 교토의 전방 압박 전술은 실점 억제에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만 전방에서 활동하는 빈도에 비해 득점은 30골로 빈약했는데 패트릭도 우타카와 비슷하게 36세로 나이가 많고 이치미도 지난 시즌 제2에서 뛴 선수라 일부 리그에서는 압박 원툴의 선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시마는 후반기에 DTD를 제대로 탔습니다. 5월까지 리그 2위를 마크했던 때도 있었으나 후반기에 급격하게 추락하면서 4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죠. 경기력을 보면 리그 4위라도 마크한 것이 다행이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시즌 중반 우에다가 유럽으로 이적하자 득점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컸습니다. 우에다가 빠진 뒤에 치렀던 16경기에서는 18득점에 머무르면서 경기당 한 골을 겨우 넘겼을 정도. 이 때문에 지난 시즌 와일러 감독을 교체하는 등 공격력 저하가 팀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던 상태입니다. 물론 스즈키와 함께 호흡을 맞출 후보는 5명이나 있는 상태야. 시즌 초반에는 스즈키를 고정으로 두고 나머지 한 자리를 로테이션 돌리면서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아낼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가시마가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두 명의 미드필더진의 수비력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측면 수비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중앙 수비 라인에 가해지는 부하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슈지와 우에다를 재영입하면서 중앙 수비 뎁스를 채웠지만 슈지와 우에다 모두 유럽에서는 부상과 실점 감각 저하로 고전한 바 있었습니다. 교토가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가시마의 빌드업을 막아내면 후반기 득점 난조에 시달린 가시마도 꽤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그렇다고 교토가 전방 압박 빈도에 비해 골이 많은 양상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진의 뎁스 자체는 훌륭하고 스즈키라는 확고한 공격 자원이 있는 가시마가 승부에서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산프레체 대 콘사도레 삿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지난 시즌 리그 3위와 제1리그 1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 시즌 만에 강팀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3위를 넘어 리그에서도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적인 축구를 표방했지만 새 시즌 연속으로 순위가 하락하자 공격적으로 팀의 색깔을 바꾼 것이 적중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득점 3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훌륭한 활약을 했던 마코토와 츠카사 등 대부분의 주력 선수들이 잔류하면서
올 시즌에도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중앙 공격진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장신이 비에이라, 큰 경기에 강했던 소테리오 등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 상태 공격적인 팀 컬러로 변화하기는 했지만 도쿄처럼 수비가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았죠. 300의 안정감은 상당한 수준이며 올 시즌도 300 기반의 전술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모습. 물론 노가미와 토모야가 팀을 떠났음에도 보강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기는 한 상태입니다. 삿포로는 안정적인 중위권을 유지하는 팀. 다만 페트코비치 감독이 올해 팀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순위에서 괄목할 만한 반전이 없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트코비치 감독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즐기는 팀인데 이로 인해 지고 있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300을 가동하는 팀이지만 양쪽 스토퍼를 과감하게 전진시키는 양상을 자주 보이는 팀이죠. 이 때문에 공격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점 억제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순위 상승에 방해가 되고 있는 상태. 올 시즌을 앞두고는 수비진 세대 교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수비적인 조직력도 초반에는 담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슈팅 생성에서 4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삿포로의 공격은 언제나 기대를 모아볼 수 있는 상황. 수비적으로 지는 리스크를 공격으로 메울 수 있는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히로시마가 수비가 급격하게 나빠진 모습은 아니더라도 공격적인 팀 컬러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수비진 누수를 명확하게 보강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격에서는 기대를 모아볼 여지가 많습니다. 히로시마는 지난 시즌부터 공격적인 팀 컬러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삿포로의 공격적인 성향은 리그 내에서도 유명한 상태. 다만 수비적인 면에서는 수비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300의 안정감이 훌륭한 히로시마가 더 앞서는 상태입니다. 삿포로는 애초에 수비 리스크를 많이 지는 팀인데다 올 시즌에는 수비진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어 조직력이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필요할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